자, 우리 6강 한번 정리합시다. 그리고 이제 막 요즘에 공부하다 보면 애들이 막 수업이나 아니면 공부하다가 집중 안 되는 애들이 있는데 내가 잠 깨는 거 하나는 얘기 한번 해줄게. 알았지? 잠 깨는 거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핸드폰으로 본인 셀카를 한번 찍어. 그럼 이제 그 얼굴 보면서 이제 깜짝깜짝 놀래. 왜냐면 야, 잠 자려고 하는 그 본인의 모습 보고 깜짝 놀라거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어떠냐면 항상 옆에 이제 얼굴 쳐다봐. 그럼 이제 아, 저런 새끼도 살아가는데 나도 살아가자. 뭐 이런 거. 아니면 이제 많이 하는 그런 방법도 안 된다. 아니면 시험 볼 때 뭔가 머리를 맑게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강추하는 방법이 이거야. 원래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거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럼 강제로 혈액순환 시키면 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머리를 4가닥만 뽑으면 돼. 그래서 어떻게 여기 하나, 내가 알기로 여기, 그 다음 여기, 그 다음에 위에 뒤통수 하나 딱 4가닥 뽑잖아? 머리가 맑아져. 나중에 시험 볼 때 써먹는 거야. 알았지? 근데 이거는 마지막에 쓰는 거다. 왜 그럴까? 1시간 단위로 머리 안 돌아간다고 뽑잖아? 그럼 이거 하나 뽑을 때 4개 뽑혀. 그럼 이제 어느 순간에 참고로 머리 하나 심는데 100원이야. 알았지? 그럼 이제 한순간 1000원씩 날아가는 거야, 머리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시험을 봐야 돼. 근데 머리가 안 돌아간다. 그럼 그 방법 쓰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핸드폰 없는 상황에서 또 하나 잠 깨는 방법은 뭐냐면 나는 이제 선생님도 운전할 때 쓰는 방법인데 이게 운전을 해야 돼. 근데 졸릴 때가 있어. 그러면 이제 강제로 또 가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 그럴 때 어떠냐면 이게 한쪽 발을 이제 올려. 그럼 이제 발바닥이 항상 발바닥에 모든 혈관이 몰려 있어. 그럼 이런 펜이 있어. 그럼 그 펜으로 발바닥을 지금 이렇게 눌러요. 그럼 희한하게 혈액순환이 돼서 어떠냐면 머리가 맑아져. 이거 스터디 카페에서 하는 거다. 알았지? 그러면 발바닥 진짜 이렇게 눌러봐. 어느 순간 아니 내가 긁지 말고 그럼 간지럼 편하잖아. 그래도 물론 잠깨. 근데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누르면 모든 혈이 몰려져 있어갖고 잠을 깬대. 근데 이거의 이거의 좀 안 좋은 모습은 있어. 왜냐면 이제 니네가 이제 이렇게 눌렀잖아. 그러면 우리 문제 안 풀리면 이 발바닥 누른 이 펜을 어떻게 입에 물잖아. 그러면 이제 옆에 애가 그걸 쳐다보면서 저 더러운 새끼 그러면서 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혼자 있을 때 하는 거다. 내가 얘기한 방법 다 혼자야. 알았지? 그리고 명확한 거는 머리 뽑는 거는 효과가 있다는 걸 꼭 알려줄게. 알았지? 근데 부작용은 내가 얘기했다. 대머리. 알았지? 여자들은 어떠냐면 대머리가 좀 적은데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머리숱이 좀 없거나 할아버지가 머리 없거나 아빠가 머리 없다 그러면 그 방법은 웬만하면 쓰지 마. 알았지? 극단적일 때 아니면. 알았지? 어쨌든 왜냐면 내가 잠 깨는 방법 내가 가끔 얘기해줘. 알았지? 자, 어쨌든 야 6강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거 하나만 같이 한번 나갈게요. 알았지? 그래서 6강에 선생님이 나오는 문제는 2문제가 있어. 그래서 첫 번째 해당되는 거를 옆에다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실제랑 명목은 내가 적어놔. 얘는 우리 수능 100%. 얘는 25년 6월에 출제가 됐다. 얘는 안 나온 적은 없어. 알았지? 그래서 실제 해당되는 거는 이거야. 사회를 어떠냐면 진짜 존재한대. 그래서 유기체설적인 입장에 여기죠. 알았지? 그래서 이 유기체를 뭐라 그러냐면 생명체라고 얘기한다. 야, 사회는 생명체처럼 진짜 존재하는데. 그래서 뭐라 하냐면 사회가 있고 개인이 있잖아? 그럼 얘는 사회를 중시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라고 하는 건 생명체처럼 있어. 그러니까 외부에 독자적으로 존재를 한대. 알았지? 그래갖고 어떠냐면 이거야. 사회라고 하는 건 개인들이 모여있는 건 총합 이상의 의미가 있다. 단순히 개인들이 모여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야. 이게 바로 사회. 그래서 사회는 봐봐. 걔는 사회에 구속당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어려운 표현 하나만 좀 적어줄게. 뭐가 있냐면 사회는 개인으로 환원될 수 있다 없다라는 표현을 기억해. 그러니까 얘는 개인으로 환원될 수 없다. 여기까지. 사회는 개인으로 환원될 수 없다. 이 환원이라고 하는 말을 바꿔놔. 얘는 설명이라고 얘기한다. 설명. 사회는 개인으로 설명될 수 없어. 독자적 의미가 있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얘는 어떤 유기체설적인 입장, 알았지? 그다음 전체주의 입장,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야, 그러면 일단은 사회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뭐 개인의 생을 또 정당화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지, 그렇지? 야,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볼게. 뭐가 있냐면, 자, 명목의 입장이 있다, 알았지? 그래서 명목은 옆에다 적어놔. 이 명자가 이름 명자야. 얘들아, 사회는 이름뿐인 거야. 알았지? 그래서 얘는 어떠냐면 계약설적인 입장이다. 계약설. 알았지? 그래서
얘는 어떠냐면 사회가 있고 개인이 있잖아. 그럼 뭘 강조할까? 개인을 강조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사회라고 하는 건 없대. 알았지? 그래서 얘는 어떠냐면 일단은 사회라고 하는 건 어떠냐면 개인들이 모여 있는 게 바로 사회. 사회는 독자적 의미는 없는 거다. 알았지? 그래서 얘네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개인 독자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사회는 개인으로 어떠냐면 활용될 수 있다가 되겠지.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은 얘와 관련된 거에서는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해. 그럼 개인의 의식 때문이야. 내가 하나만 얘기하면 이거에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건 제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실제야. 알았지? 개인의 의식 때문이다 그러면 명목에 해당된다. 알았지?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건 있어. 너네 지금 엄마 아빠랑 고깃집 가면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있니 없니? 없어. 근데 우리나라 10년 전만 하더라도 어떠냐 고깃집에 가잖아? 그럼 선생님 또래 사람들이 고기 먹고 이렇게 담배 피는 사람 되게 많았어. 근데 이제 그때 캠페인을 벌여서 사람들이 우리도 지금 선진국입니다. 공공장소에서 흡연하지 맙시다. 이런 캠페인 벌였거든? 야 근데 야 강제성이 없어. 사람들이 폈을까 안 폈을까? 펴. 그러니까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도 피고 그 다음 공원에서도 피고 PC방에서도 피고 다 폈잖아. 알았지?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개인한테 그렇게 호소하니까 안 돼. 그래서 10년 전 거의 어떠냐면 법을 만들어.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잖아. 고깃집에서 아니 커피숍에서. 그러면 벌금이 10만 원이야. 개인한테 10만 원. 그 다음에 그 고깃집 사장은 얼마 낼까? 내가 이거 300만 원. 그러니까 돈이 걸렸으니까 담배 안 피는 거야. 알았지? 그래갖고 야 10년 전에는 진짜 싸움도 되게 많이 일어났어. 알았지? 왜냐면 야, 선생님 또래 사람이 고깃집 가서 이제 어때 고기 먹고 이제 담배를 딱 핀다고 해봐. 그럼 이제 니네 10년 전 니네 어렸잖아. 한 7, 8살인데 만약에 니네 아빠가 나한테 와서 아 아저씨 애도 있는데 담배 피지 맙시다 뭐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난 또 한마디 할 거 아니야. 네가 뭔데 뭐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럼 이제 막 서로 싸우는 거야. 이거 그런 거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어떠냐면 그런 게 없어. 알았지?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 줄까? 원래 이제 학원가에서도 담배 피는 사람 많았거든? 근데 내가 알기로 여기도 아마 학원가 금연거리가 지정됐을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도 어떠냐면 이게 엄마들이 이제 규칙대 같은 거 만들어갖고 돌아다니면서 담배 피고 있는 사람이 있어. 애들도 있으니까 피지 맙시다. 공공장소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그래도 다 피잖아.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예 민원을 제기해갖고 어떠냐면 아예 조례로 만들어놨어. 그리고 내가 알기로 여기에도 아마 흡연하는 애들은 없을걸? 길거리에서는. 왜냐면 뒷골목 들어가면 있어. 뒷골목은 있어. 알았지? 야 선생님도 대로변에서는 안 펴. 알았지? 물론 선생님 담배는 바꿔서 핀다는 대로. 근데 대치동뿐만 아니라 여기도 그렇고 웬만한 학원가는 요즘 다 금연거리가 지정이 됐어. 그리고 예전에는 폈지만 요즘은 만약 그 피다 걸리면 아마 벌금이 7만 원인가 그럴걸? 근데 벌금을 떠나서 사람들의 시선이 참 무서워. 왜냐면 누군가 담배 피우고 있잖아? 그럼 다 째려봐. 아, 저 새끼 저거 피네 막 이런. 선생님도 나도 선생님이 전자담배를 피우면서 피고 있는 애가 있잖아? 나도 계속 째려봐. 저 새끼 저거 사람들만 피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런 시선이 바뀌었어. 그리고 요즘은 그런 거 없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거다. 야 그러면 선생님이 명목과 실제에 대한 예문 한 두어 가지만 좀 적어줄게. 알았지? 예문.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에 해당되는 건 축구. 자 조직력과 관련된 게 있고 그 다음에 개인기와 관련된 게 있어. 야 그래서 일단은 어느 축구 경기가 조직력 때문에 이겼다. 이런 거 실제야. 알았지? 실제. 자 개인기 때문에 이겼다. 이건 명예에 해당되겠지? 그치? 야 그럼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 얘기하면 입시. 자 입시. 야 나는 무조건 대학교 간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실제야. 나는 대학교 간판보다 전공을 생각할 거야. 명예에 해당되겠지? 그치? 야 그냥 세 번째는 어떠냐면 우리 선거야. 선거.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나는 정당이야. 나는 무조건 빨간 당, 파란 당, 노란 당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는 그거보다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당만 보는 것도 실제고 얘는 또 명목에 해당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당만 보고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어. 한동안에 이제 어떤 선생님 빨간 당, 노란 당, 파란 당, 녹색 당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 선생님 얼마 전에 막 투표하고 그럴 때는 선생님 옷도 마음대로 못 입고 다녔어. 저번에 한번 대치동 수업하러 갈 때 선생님이 진짜 파란 옷 한번 입고 가니까 선생님 그쪽이에요? 막 그러더라고. 그리고 내가 한 번은 또 빨간색 들어가 있는 옷 입으니까 선생님 그쪽이에요? 막 그러길래 아니 이거 도대체 무슨 색깔 옷을 내가 한동안 선생님이 진짜 5월달인가 흰색만 입고 다녔어. 그래갖고 내가 아 진짜 흰색만 입고 다닌 적이 한 번 있어. 흰색 면팅도 비슷한 거 4개 사갖고 아니 그냥 옷은 그냥 옷일 뿐인 거잖아.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의미 부여하더라. 근데 또 때마침 어떠냐면 그 선거 열어주기 전에 어느 스타들의 인스타에도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 그래갖고
아니 분명히 어떤 애들 빨간색 좋아하고 그런 거 있잖아. 노란색을 좋아할 수도 있고. 근데 빨간색 옷 입고 막 찍었다 그래갖고 얘 이쪽 아니에요? 그럼 마녀사냥하더라. 그리고 내가 참 무섭구나. 근데 그걸 익힌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어떤 색깔에 대한 이 정답을 보는 거는 실제고 그렇지 못한 건 명예에 해당되는 거야. 그렇지? 어쨌든. 야 그러면 선생님이 이쪽에 해당되는 거는 내가 뒤에 두 문제 정도만 할 테니까 1번하고 2번을 한번 해보자. 한 장 넘겨봐. 그럼 거기에 1번하고 2번이 있을 거야. 그렇지? 한 장 넘기면 1번, 2번. 바로 옆장이가 그럴 거야. 2번에다가 별표 쳐놔. 2번. 아 실제 명목이다. 일단 수도 없지만 유리체 그래서 수시 많아서 뽑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정말 궁금해. 필살기예요. 이런 뽑아도 수시 많이 갖고 저는 여기 맞지? 머리가 볼 거야. 여진 아까 발바닥 쑤시더니 왜 안 쑤셔? 내가 아까 쑤신 거 봤는데 졸려갖고. 야 잠 깨지 않니? 그치 거봐 내가 얘기한 거 그냥이 아니야. 발바닥에 이제 볼펜으로 한 4번씩만 긁어. 그러면 한 수 콕 찌르면 진짜 잠 깨. 그거는 본인만 알고 있어라. 알았지? 괜히 애들한테 알려주지 말고 본인만 알고 있으면 돼. 참고로 쓰리빠 신는 애들만 해. 왜냐면 이제 운동화 신다가 한 애들 보면 발냄새 겁나 나갖고 그 연필에 발냄새 돼.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발냄새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자. 일단은 두 문제는 내가 좀 이따 할 거고 1탄행동으로 하나만 더 넘어갈게. 알았지? 자 그래서 일단은 1탄행동 옆에다가 좀 적어 놓을까? 그래서 1탄행동은 얘들아 이게 수능 100%야. 야 그리고 얘는 25년 6월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해당되는 6강에서는 두 문제가 무조건 나오는 거야. 알았지? 야 그러면 선생님 이제 하나만 정리 한번 해볼까? 이론에 대한 거를 잠깐 정리할 건데 일단은 니네가 확인해. 뭐가 있냐면 사회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과 그 다음에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이 있다는 걸로 나거든. 예전에 거시미시로 물어봤지만 요즘 조금 표현이 달라지는 게 좀 있어. 그래서 사회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게 기능이 있고 갈등이 있어. 야 그리고 일탈행동에 대한 정의 하나만 잠깐 내려주면 어떤 기존의 규범에 어긋나는 거잖아. 근데 일탈이라고 하는 건 좀 상대성이 있는 거야. 내가 하나만 얘기하면 이거야. 일탈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규범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야 근데 야 지금 봐봐. 지금 니네들이 만약 고3인데 시험 망쳤어. 그래갖고 12시에 친구 불러다가 야 나와. 그래갖고 편의점에서 맥주를 먹고 입에서 연기가 나와. 지금 일탈이야. 그렇잖아. 지금 만약 그러고 다닌다고 하면 누군가 신고할 걸. 지나가다 엄마 친구나 아빠 친구가. 야 근데 내년을 생각해봐. 내년 이맘때야. 알았지? 근데 날씨 너무 덥다고 해서 야 친구한테 야 나와. 그래갖고 이제 편의점 앞에서 어떤 애 12시 반에 좀 조용한 편의점 앞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맥주를 먹고 입에서 연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원한 걸 마신다. 그건 어떨까? 아 그건 일탈이 아니야. 대학생들은 그러고 다니는 거야. 알았지? 저번에가 선생님이 비 한 번 올 때 와 내가 지나가다 그런 모습을 봤어. 딱 봐도 니네보다 한 살 많은 대학교 1학년 애들 같아. 근데 비가 막 이렇게 오거든? 근데 음악을 딱 틀어놓고 맥주 먹으면서 담배 딱 피우면서 애들이 어떠냐면 비 맞으면서 맥주를 먹고 있더라고. 와 그래갖고 내가 속으로
야, 1학년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알았지? 야, 비가 이렇게 오는데, 와, 비 시원하다 그러면서 어떠냐면 비를 맞아. 그러면서 맥주를 먹는데, 아, 이게 고3은 아니야. 알았지? 1학년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왜냐면 대학교 잠바를 한 명 입고 있었거든. 그래갖고, 아, 참, 보기 좋아 보인다. 이 생각을 한 거야. 야, 내년에 그러는 거다.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 되게 많아. 선생님이 5월 달에도 한 번은 내가 이제 반포대교 어떤 이제 분수가 있어. 그래갖고 그 구경하러 한번 딱 갔는데 그 근처에 아마 중대가 있을 거야. 딱 보면 이제 중대 1학년 애들, 중대 잠바 입은 애들 20명이 잔디밭에서 맥주 먹고 있더라고. 치킨에. 근데 이제 딱 대화를 들어보면 알아. 왜냐면 이제 작년에 뭐 시대인지 다녔네, 못 다녔네, 막 이런 거 얘기해 보니까 1학년들이야. 얘네보다 한 살 많아. 그러니까 이제 그 작년에는 어떠냐면 이 여름에 어떠냐면 5월달에 그걸 공부했겠지. 근데 이제 대학생에 대해서 그 분수를 그 분수 항상 BTS 음악 나오거든. 그거 보면서 어떠냐 뭐 춤도 추고 그다음 맥주도 먹고 치킨 먹는 거 보고 참 보기 좋아 보였거든. 그러니까 그 전년도는 일탈이지만 지금은 일탈이 아니거든. 알았지? 그러니까 내년을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거야. 내년 이맘때는 뭘 해야 되냐면 저번 주에는 누구 친구랑 강릉 갔으니까 이번 주에는 누구 친구랑 제주도 가야지. 다음 주에 일본 가야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돼. 알았지? 제발 내년도에 어떠냐면 어디 청소년 시대인재나 청소 이런 데 가서 아 이번 주는 사급 끝내고 다음 주 세급 끝내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맞잖아. 재수한 애들 그래. 그러니까 제발 이번에 덥더라도 좀 참어. 알았지? 그러니까 내년에 내년의 계획은 무조건 놀러 가는 거여야 돼. 공부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 자, 내가 걱정된 그거야. 10명 중에 6명이 재수한다 했잖아. 근데 여기에서 빵명이 나와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거의 준비하라고. 야, 그러면 일단은 요거야. 자, 기능론에 해당되는 거 적어놔. 얘는 병리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잠깐 병에 걸린 거다. 알았지? 야, 그리고 니네가 아노미는 좀 나눠. 아노미. 그래서 아노미는 누가 있냐면 디르케미 아노미가 있고 머트리 아노미가 나눠. 알았지? 그래서 디르케미 아노미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규범이 있다. 알았지? 야, 근데 기존의 규범이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규범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일탈의 행동이 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기존의 규범이 이거야. 여자, 남자, 남자, 여자 결혼하는 게 기존의 규범이야. 맞잖아. 야, 근데 외국 유학생이 늘어나. 외국 문물을 받아들여. 그러면서 어떠냐면 왜 남자, 여자, 남자는 결혼해야 돼? 남자, 여자, 여자도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기존의 규범을 깨려고 하는 애들이 또 등장해.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건 일탈이다. 알았지? 야, 근데 모든 국가에서 일탈은 아니야. 내가 알기로 동성애 결혼을 인정하는 국가는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도 있어. 그리고 베트남, 일본, 그 다음에 이거야. 자, 일본, 중국, 베트남, 대만 중에도 한 국가가 등장을 했어. 대만이야. 대만은 우리랑 관념이 똑같은 나라야. 유교야. 근데 걔네들이 몇 년 전에 국민투표를 통해 어떠냐면 동성끼리 결혼을 인정했어. 그러니까 걔네들은 더 이상 어떤 일탈은 아니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이거다. 일탈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니? 가치관이 정립되는 거야. 알았지? 야, 근데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동성애 인정하려면 나는 한 50년이 지나야 될 것 같아. 50년. 내가 수업하다가 항상 물어보거든 애들한테. 야, 같이 농구하고 있는 옆에 있는 친구가 너 만약에 옆에 있는 애한테 고백하면 어떡할래? 남자애들한테. 그럼 너 고백 받고 나서도 농구하고 같이 목욕탕 갈 수 있니? 물어보면 애들이 다 얘기해. 95%가 선생님 저 새끼가 저한테 고백하면 저는 쟤 죽일 거예요. 애들이 다 그래. 같이 놀지도 않는데. 근데 여학생들은 어떠냐 물어보잖아? 그럼 고백을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친구는 지낼 수 있다고 그러거든. 근데 남자애들의 95%가 완전히 반대니까 국민투표에 붙여도 안 된다는 거지. 맞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거는 조금 지나야 될 것 같아. 우리나라는. 알았지? 야, 그 다음에 이거야. 머트냐 놈이 이거다. 목표랑 수단 간의 기회야. 알았지? 얘들아, 시험 100점 맞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그렇지? 자, 그래서 목표랑 수단 간의 괴리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얘들아, 돈 많이 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지. 그렇지? 야, 근데 이거야.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일을 하기 싫어. 그러니까 도박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수능 예문하고 EBS 예문에 불법 온라인 도박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 알았지? 그러니까 그 예문으로 나온 게 머트냐 겁니다. 알았지? 그리고 선생님 이건 얘기해 줄게. 남학생들은 항상 얘기하는데 남학생들 있으면 얘기하는데 이 도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모든 사람은 다 빵원이 된다. 예외가 없어. 모든 사람 빵원이 돼. 알았지? 예외가 없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못하는 사람 바로 빵원 되고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하다 빵원. 알았지? 참고로 남학생들이 60%가 한다는 건 내가 알고 있거든. 알았지?
근데 니네가 이걸 생각해야 돼. 만에 하나 불법 온라인 토토에서 돈을 따잖아? 그럼 선생님 시사 프로에서 한번 봤어. 그것이 알고 있다 해서. 그럼 어떤 학생이 돈 이만큼 따잖아? 그럼 그 사이트는 돈을 줄까? 토낄까? 먹튀해. 왜냐면 이 돈을 줄 바에는 어떠냐면 진짜 사이트 이거 폐쇄시키고 다른 사이트를 만드는데 돈이 이만큼 들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딸 수가 없어. 알았지? 그래갖고 나중에 만에 하나 주위에 도박하는 친구들이 돈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니 재준아? 어떻게 하면 되니? 빌려달라고 하면 그치 그냥 짜장면 하나 그냥 안 빌려주면 그러니까 짜장면 하나 사주고 그냥 이제 돌려보내는 거야. 그래 나중에 이제 여학생들도 남자친구 어떠냐면 도박해서 따갖고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갖고 사주잖아? 다음날부터 어떻게 하면 될까? 그치 헤어져야 돼. 왜냐면 내가 있잖아 무조건 빵원이 된다고. 그러니까 따는 경우가 없어. 알았지? 그리고 결국은 이제 여자친구한테 돈 빌린 다음에 잠적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거는 무조건 그냥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알았지? 왜냐면 선생님이 그것이 알고 있다 보니까 정말 심각한 걸 내가 봤어. 그러니까 그 불법 온라인 도박하는 사이트 운영자가 이 얘기하더라고. 그 고객의 80%는 청소년들이래. 뭐라 그러냐면 청소년들을 그렇게 꼬드기기 쉽대. 왜 그런가 봤더니 한 명을 데리고 오면 어떠냐면 20명 데리고 오면 돈 얼마 줄게 그러면 한 명의 청소년 30명 40명을 다 데리고 오래. 그럼 또 그 한 명이 또 30명 데리고 와. 그러니까 아마 남고에서는 60%가 아마 할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하면 멈추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알았지? 그리고 하고 있는 친구한테 멈추라고 하면 걔 못해. 그러니까 내비둬. 알았지? 그리고 돈만 꿔주지 마. 어쨌든 얘와 관련된 거. 야 그러면 하나 더 볼게. 자 그러면 갈등론의 입장에 해당되는 건 이거야. 구조적 모습. 얘들아 구조가 잘못됐다. 알았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해당되는 거를 하나 더 보자. 알았지? 그래서 낙인이론에 해당되는 게 있어. 그래서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게 뭐가 있냐면 낙인과 그 다음에 작용. 얘들아 낙인이라고 하는 건 어떠냐면 이거야. 자 한 번 그렇게 낙인 찍히잖아? 그럼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보는 거. 그러니까 야 한 번 범죄자로 낙인 찍으면 계속 범죄자로 본다. 야 그럼 선생님이 이건 얘기해 줄게.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인간의 심리가 있다. 뭐가 있냐면 예전에 미국의 심리학자가 한번 연구한 게 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첫 만남이야. 근데 첫 만남이 어떠냐? 모든 사람들은 그거래요. 자, 그 사람의 목소리와 외모를 가지고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일 것이다 단정을 짓는데 낙인을 찍는데. 알았지? 그래갖고 그 모습을 바꾸려면 몇 개월이 걸리냐면 3개월이 걸려. 몇 번 만나면 20번을 만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나중에 어떠냐면 그만큼 낙인이라고 하는 건 되게 무서운 거다. 알았지? 그러니까 그래서 니네들이 이런 거 생각하면 돼. 어느 집단이든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 첫 이미지를 무조건 좋게만 만드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그 이미지가 3개월을 가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나중에 대학생이 돼서 3월 2일 날 그러면 나름대로 니네들의 이미지를 깔끔하게 만들면 되잖아. 그러니까 첫 만남부터 시발샹 욕하고 그 다음에 옷도 대충 입고 가면 쟤 뭐야? 이런 이미지가 그냥 평생 가는 거야. 근데 첫 이미지는 좋게 만들면 돼. 알았지? 그러면 그 이미지대로 가는 거다. 알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삶의 지혜야. 선생님도 내가 수업할 때 나도 모르게 낙인을 찍어. 왜냐하면 야, 첫 시간에 딱 앉았는데 앉아서 막 공부하고 있는 데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낙인 찍는 거 나도 모르게 이게 아무도 없는데 혼자 가서 열심히 하는 이런 모습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도 맛있는 거 사주고 막 그러거든. 첫 시간 TV 자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머리 노랗게 염색하고 귀 8개 뚫고 하고 앉아. 막 그래갖고 깨우니까 씨발 막 그러면서 하면 나도 모르게 낙인 찍는 거야. 아이씨 새끼 어떻게 공부시키지 마 이런 거. 알았지?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거는 이거다. 한번 범죄자로 낙인 찍히면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져. 쟤 범죄자네. 알았지? 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정적 자아가 형성돼. 야 그러면서 얘는 또 하나 이거다. 1차적에서 2차적까지 가는 과정 설명.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이거야. 우리 전과자들은 계속 범죄를 많이 저질러.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있대. 자, 한 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떤 범죄가 그 지역에서 발생하잖아. 그럼 경찰은 그 사람만 찾아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한 번 범죄를 저지르고 되게 성실하게 살고 있어. 근데 어느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나만 찾아와. 그럼 주위 사람들이 다 알게 되겠지. 그럼 그 사람은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또 달라지면서 정말 전과자 범죄자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낙인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무서운 거다. 알았지? 야 그러면 선생님 요거 하나만 얘기해 줄게. 뭐가 있냐면 차별적 제재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얘들아, 대우하는 방식이 다른 거다. 이건 좀 적어놔. 사람을 어떻게 낙인 찍어야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우하는 방식이 달라. 알았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수업할 때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교에서 보통 3월 2일부터 2주 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척하라 그러거든? 왜냐면 열심히 공부하는 척하라고 하는 이유가 2주 동안 선생님들이 모든 과목 선생님 들어오잖아. 그럼 니네들이 눈 동그랗게 뜨고 열심히 공부하잖아. 그럼 선생님들이 낙인을 찍어. 아, 얘 열심히 공부하네. 이렇게. 알았지? 그럼 대우하는 방식이 보면 달라. 왜냐면 만약 첫 시간부터 해갖고 여진이가 2주 동안 열심히 수업 들었어. 근데 한 거 실수했어. 그럼 이제 아, 여진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반응을 보이거든? 근데 첫 시간부터 DB 잤어. 일주일 내내. 그래 실수 한 번 했어. 야 이제 나와. 이러면서 한숨 쉬는 거지. 야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차별적 제재에 대한 모습이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들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낙인을 찍어. 열심히 수업 듣는 애가 만약 실수하면 재준아 괜찮아. 너 그럴 수도 있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맨날 어떠냐면 TV 자고 말하는 애가 있을 때 근데 걔가 만약 실수하면 보자마자 한숨 쉬는 거지. 또 너냐?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 벌써 말투가 다른 거 아니니? 맞잖아. 그러니까 나대하다 살면서 첫 번째 말투를 들었으면 니네는 좋게 낙인 찍힌 거야. 두 번째 낙인을 찍히면 어떠냐면 사람들이 어떤 니네들이 이상하게 본 걸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야 내가 한번 물어볼까? 재중이는 첫 번째 들었니? 두 번째 많이 들었니? 아 그래. 선뜻 대답 못하는 거는 가끔 두 번째 말투로 들은 거야. 알았지? 야 여진이는? 아 그래? 자 우람이는? 아 그래 가끔 두 번째 들으면 안 돼. 알았지? 내가 이 얘기하니까 저번에 이제 선생님이 어떤 학생이 한 애가 이제 한마디 하더라고. 학교를 결국 그만둔 중퇴생이 있어. 근데 걔가 그러더라고. 선생님 저는 항상 이 두 번째 말투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래 왜 그랬니 물어보니까 학교 수업 시간에 들은 적이 없대. 자기만 했대. 그럼 당연히 두 번째 말투 들어. 그래갖고 근데 결국 학교 안 받아서 지금 자퇴해가지고 검정고시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모습은 본인이 만드는 거다. 알았지? 그러니까 야 지금 고3 때 끝났어. 이미지 끝났어.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 무조건 이미지를 만들면 된다. 알았지? 그리고 남자애들은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 군대 가서 무조건 2, 3개월 동안 열심히 하는 척해. 그럼 그대로 낙인을 찍어. 그럼 니네가 실수하더라도 넘어가. 근데 처음부터 어떤 안 좋은 낙인을 찍잖아? 그러면 생활이 되게 힘들어. 알았지? 그것만 기억해. 자, 그 다음 또 하나. 시험에 나온 것 중에 이걸 좀 기억해야 돼. 둘 다 얘는 객관적 기준이 없어. 얘들아 객관적 기준이 없다. 알았지? 그러니까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하는 거는 이거야. 사람마다 달라. 내가 하나만 얘기하면 이거다. 만에 하나 이제 어떤 사람이 문신을 하고 와서 타투. 야 그럼 어떤 사람은 그 문신을 보면서 되게 나쁜 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근데 또 다른 사람 문신하는 거 보고 얘 참 개성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내 선생님은 나는 개인적으로 문신을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해. 왜냐면 야 여학생들이나 남학생들이 나중에 문신하는 애들 많거든. 타투? 야 근데 요만한 거 하는 거는 50만 원이면 해. 알았지? 뭔가 멋있어 보이잖아. 근데 참고로 이걸 지우려면 5년 걸려. 그리고 지우는데 어떤 1,000만 원이 들어. 그러니까 나중에 만에 하나 하고 싶으면 우리 인터넷 보면 진짜 뽀로로 스티커 되게 많아. 그러니까 스티커를 붙이고 다녀. 차라리 문신처럼 돼 있는 스티커 있거든? 차라리 그걸 붙여. 알았지? 근데 괜히 멋있어 보이려고 막 이렇게 하면 실제로 나중에 후회를 해. 선생님들 가끔 목욕탕 가면 이제 진짜 어린애들인데 막 이러고 하는 애들 있어. 속으로 아유 지금은 괜찮은데 이게 딱 20년만 지나봤자 이상해질 텐데. 왜냐면 봐봐. 예전에 그런 경우 같거든. 한 60 먹은 할아버지야. 근데 내가 보니까 젊었을 때 조폭이었던 것 같아. 근데 진짜 호랑이를 뒤에다 그려놨거든? 근데 60이 먹으니까 원래는 젊었을 때 진짜 호랑이가 인상이 막 이래야 되잖아. 60 먹으니까 이 호랑이 뒤에 문신도 늙었어. 그러다 보니까 호랑이가 아니라 내가 보니까 나이 든 고양이처럼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면서 이 할아버지 참 젊었을 땐 잘 놀았을 텐데 근데 지우지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있어. 그러니까 이 문신을 어떤 사람은 개성적이다, 어떤 사람은 문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야 그러면 선생님 이제 마지막 거 하나 더 얘기할게. 차규이론. 그래서 차규이론은 옆에다 적어놔. 얘는 어떤 사회화되는 과정을 설명해. 사회. 그 다음에 우호적 태도가 형성해져. 우호적 태도. 야 그래서 일단은 차별적 교제이론에 해당되는 입장 같은 경우는 일탈 집단과 어울리잖아? 그러면 일탈을 배우는 거. 내가 하나만 얘기해주면
주위에 담배 피는 친구들이 있잖아? 나도 배우게 돼. 알았지? 그러니까 봐봐. 주위에 4명의 친구가 담배를 피워. 나도 결국 필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4명이 피잖아? 그러면 애들이 볼 때마다 한 대 줄까? 막 얘기를 해. 그럼 이제 물론 이제 꿋꿋이 안 피는 애들이 있다. 근데 어느 날에 이제 그거야. 엄마한테 아빠한테 혼나고 친구를 4명을 만났어. 근데 친구가 딱 한마디 하겠지. 야 담배 피는 거 다 잊어버릴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그럴까? 그럼 한 대 줘봐. 그럼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떤 뭔가 이제 연기를 날려보내면서 뭔가 스트레스 풀린 느낌도. 그럼 이제 만날 때마다 피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야 그러면 그런 일탈 행동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정상 집단과 교류합니다. 이거는 얘가 생각하면 돼. 왜냐면 내가 만약 담배를 펴. 근데 4명의 친구들이 담배 안 피잖아? 그럼 니네는 끊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야 담배 냄새라고 하는 건 정말 역하거든 안 피는 애들한테. 야 그럼 밀폐된 공간에서 니네가 피고 막 들어갔어. 그럼 4명의 애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야? 야 꺼지라고 담배 냄새 난다고 꺼져 막 이렇게 얘기해 4명이. 그러면 한 달 동안 그 소리 들으면 끊을 수밖에 없어. 알았지? 그리고 내가 이건 얘기해 줄게. 만약에 이 중에도 뭐 흡연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담배라고 하는 연기는 본인은 모르지만 정말 역해. 선생님이 원래는 연초담배를 폈어. 근데 연초담배 끊고 전자담배 바꿨는데 바꾸고 나서 선생님 같이 피던 나이 든 선생님이 하나가 담배 피고 딱 들어와서 나한테 막 얘기하는데 나도 모르게 욕했거든. 아 씨발 나도 모르게. 아 진짜 욕했어. 내가 필 때는 내가 욕한 줄 몰랐거든. 근데 내가 안 피니까 그 사람 피고 오고 얘기하는데 나도 모르게 코에 들어왔는데 입냄새, 담배 냄새 같이 들어오니까 이제 나도 욕한 거지. 그래갖고 니네가 만약 피는 애들이 있으면 안 피는 친구한테 딱 물어봐. 솔직히 내 담배 피고 온 냄새 어땠니?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럼 정말 친한 친구가 얘기해 줄 수 있어. 왜냐면 솔직히 너는 얘기 안 했지만 얘기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너 오면 진짜 쓰레기 냄새나 이런 얘기 했을 아 진짜야. 진짜 쓰레기 냄새 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떠냐면 애들이 끊게 돼. 알았지? 그러니까 만약 피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 안 피는 정말 친한 친구한테 꼭 물어봐. 그러면 애들이 그 표현할 거야. 진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 진짜 쓰레기 냄새나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리고 이제 아빠한테도 만약 아빠가 담배를 펴 그러면 이제 아빠 끊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빠 밑에 있는 직원들이 여직원들이나 직원들이 아빠한테 쓰레기 냄새 납니다. 부장님 이 얘기는 절대 못해. 맞잖아. 당연히 누가 그렇게 얘기하니. 맞잖아. 근데 이제 니네들이 얘기하면 돼. 아빠 솔직히 피고 오면 아빠 옆에서 쓰레기 냄새 나. 그러면 이제 딸이 그 얘기하잖아. 아빠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을 거야. 그럼 이제 그때부터 끊는다. 알았지? 그러니까 아빠를 끊게 하는 건 니네들이야. 어쨌든 피는 아빠가 있다고 하면.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부도 똑같아. 왜냐면 이게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있으면 공부 안 해. 공부하는 애들하고 같이 어울리잖아. 그럼 공부를 하게 될 수가 없어. 알았지? 그래갖고 지금 시점에서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이 공부 안 한다고 하면 야 혼자 공부해. 알았지? 혼자 공부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3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맨날 2명의 PC방 과제에 나 혼자 스터디 카페 가면 절대 공부 안 돼. 왜 그러냐면 봐봐. 얘네들이 만약 노래방을 가서 나 혼자 공부하고 있잖아. 그러면 얘네 둘이 무슨 노래 부를지 상상을 하거든. 그러면 아 지금 이 노래 부를 텐데 그럼 이제 그 자리에서 어떤 1시간 동안 그냥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차라리 그냥 혼자 있으면 그런 모습 안 보잖아.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수능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혼자가 편하면 그냥 과감하게 혼자 손절해. 혼자 있어. 알았지? 그리고 내년에 그 노래방 갔던 그 2 친구들은 내년에도 재종 다니면서 노래방 갈 거거든. 그럼 그때 노래방 갈 때 니네 대학생 돼갖고 맛있는 거 쓱 사주면 돼.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 갈게. 그리고 여자친구 만나러 가. 그리고 쓱 가면 이제 걔네 재수하는 애들이 뒤에 보면서 얘기할 거야. 아씨, 나 작년에 조금 좀 할 거야. 이제 그런 모습을 만들어야 돼. 반대 모습이면 안 된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일단은 얘와 관련된 거에서 내가 포인트 하나만 적어줄 테니까 적어놔. 자, 포인트. 자, 포인트는 뭐냐면 얘는 이거야. 상호작용에 대한 게 있는지 없는지. 어떤 게. 자, 그 다음 또 하나. 객관적 기준에 대한 게 포인트야. 이거 아마 이번에 시험 또 나올 거야. 자, 좀 확인해. 객관적 기준이 있고 있어. 없는 건 얘만 없어. 요거 이번 시험 나온다 또. 그 다음에 상호작용은 얘는 있지만 얘는 없지.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은 뒤쪽에 해당되는 걸 같이 한번 할 테니까 얘네가 3번부터 어떠냐면 6번까지 해놔. 6번에다가 별표 쳐놔. 6번이 25년 6월 문제다. 알았지? 응. 1번도 해놔야지.
자, 이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나머지 내용에 대한 거 하나 더 넘어가 볼게. 알았지? 자, 얘들아, 그리고 좀 이따 뭐 숙제 검사 한번 할 건데 숙제는 항상 내가 얘기했지?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거라고. 알았지?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우리 시간을 많이 절약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방법은, 올리는 방법은 그런 거밖에 없어. 라고 저번에 얘기했지만 숙제는 항상, 숙제를 꼭 전날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럼 그래, 전날 하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니? 그러면 오늘 아니면 내일 하면 30분에 끝날 거를 전날 하면 1시간 반이잖아. 그러니까 1시간 좀 절약하는 거. 알았지? 그리고 내가 공부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방법 또 하나 얘기해줬지. 공부 계획은 좀 세워놔야 돼. 공부 계획은. 왜냐면 니네가 이건 있어야 된다. 오늘 나랑 같이 수업 끝나잖아? 그 6시간의 공부 시간이 분명 주어질 거야. 그럼 이제 2시간 단위로 뭐뭐뭐 할지 계획이 있어야 돼. 그거는 무조건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스터디 카페 가면 만에 하나 6시부터 8시까지 영어 한다. 그러면 2시간 영어잖아. 2시간 영어라고 하지 말고 영어 무슨 지문 몇 개, 단어 몇 개. 그걸 꼭 제한을 둬야 돼. 그럼 그 2시간 내에 그거 하려고 한다. 그 다음 또 8시, 10시가 만약 수학한다. 그럼 수학 20문제, 10문제 정해놔. 알았지? 그냥 막연하게 수학이야 이렇게 해놓으면 2문제 풀다가 우리 친구랑 라면 먹다가 끝나. 그러니까 그것까지만 생각해놔. 그러면 하루에 내가 알기로 2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2시간 절약하면 무조건 1등 나온다. 모든 과목들 다른 것도.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해당되는 거 하나 얘기해 줄게. 자, 일단은 여기 문제에 대한 거 첫 번째 해당되는 걸 한번 볼게. 알았지? 자, 이거 왜 안 되냐? 잠깐만. 자, 첫 번째 해당되는 거는 실제. 얘들아, 표시해놔. 총업이 불가하다. 명이야. 그 다음에 실, 명실.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 두 번째 해당되는 거는, 자, 실제지. 그렇지? 구성원이 당연히 따라야 될 거라고 얘기했어. 사이를 강조한 거야. 그래서 실, 명. 알았지? 얘들아, 여기다 확인해. 환원될 수 있다, 없다. 자, 그럼 이제 3번으로 한번 가볼게. 3번에 해당되는 거 보면 자, 일단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니네가 보면 호의적 같이 동그란 쳐. 얘들아, 아까 우호적 태도 했잖아. 이거를 호의적이라고 하는 말로도 바꿔. 알았지?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는 거 분명히 나쁜 거야. 근데 주위 애들이 담배 피우면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았지? 꼭 집에 친구들한테 물어봐. 담배 피우는 친구들 있으면 내 냄새 어때? 그러면 모든 애들이 다 얘기할 거야. 알았지? 피는 애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안 피는 애들한테. 그러면 이제 그거에 충격을 먹을 거야. 알았지? 아, 선생님 그래서 충격을 먹었거든. 진짜. 나는 내 냄새가 그렇게 담배 피울 때 독한지 몰랐는데 내가 나중에 알았어. 와, 이게 이렇게 역한 냄새였구나.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부정적. 그 다음에 불법적. 차별하긴 멋트냐 놈이. 자, 그러면 하나 더 볼게. 자, 얘와 관련된 거에서 나머지에 해당되는 거 한번 넘어가 보자. 그래서 일단은 A. 얘들아 학습한대. 접촉을 차단한대. 그래, 중상보다 하층이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됐고 이제 마지막 거. 자, 주위 사람들의 평판이 남겨져 있어. 그러니까 요거 사실대로. 자, 그 다음에 4번에 해당되는 거 한번 보자. 자, 그래서 A에 해당되는 건 어떠냐면 일단은 요거야. 자, 얘는 낙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반응. 그 다음에 통제력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낙입. 자, 그 다음에 나머지에 해당되는 거 하나 더 볼게. 하나 더. 자, 그래서 머티냐든지 차표. 자, 그 다음에 5번에 해당되는 거 보면 5번 이거야.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구제불능, 낙인, 우호적 태도. 그 다음에 목표. 그러니까 차교 머티냐. 그렇지? 자, 그래서 나머지에 해당되는 거 하나 더 보면 A, 그 다음에 AB, 그 다음에 CB 이렇게 되겠지. 얘들아, 요 두 가지는 별표 쳐놔야 돼. 되어 있잖아. 요즘 나오는 포인트.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가 이번에 어떠냐면 나왔던 우리 6월 문제야. 근데 6월 문제 독특한 게 없더라고. 그래서 동그라미 쳐.
근데 이제 한 가지 차이는 얘기해 줄게. 원래는 아노미 중에 머트니 아노미가 많이 나왔거든. 근데 요즘 들어 뒤르케미 아노미가 좀 자주 나와. 알았지? 그거. 그러니까 규범이라고 하는 글자에 좀 초점 맞추면 돼. 근데 부정적인 형사. 그 다음에 어울려도 돼. 그러니까 차교에 해당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와 관련된 거. 이거 갖고 이제 문제에 접근하면 돼. 그래서 해당되는 거 얘기하면 일단은 B. 그 다음에 얘들아 마지막 두 개의 지문에 해당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놔. 여기다가 몇 개 붙여. 알았지? 객관적 기준에 의해 규정된다. 그렇지 않다. 이 정도까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잠깐 시간 줄 테니까 뒤에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 자 그래서 일단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해놔봐. 그렇지? 지금 한번 해.
자, 일단 공통적으로 한 5문제 정도만 한번 해보자. 알았지? 자, 그러면 일단 1번에 해당되는 거 보면 사회는 개인의 힘을 넘어선 존재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얘는 실제에 해당돼. 알았지? 그 다음에 우리 개인의 의지가 속성을 결정한다 그랬으니까 명목에 해당되겠지. 자, 그러면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문제가 만들어지니까 얘네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해당되는 놈이 개인의 자율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는 자율성이 없잖아. 활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어때? 3번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가배 관점, 우리 관점과 달리 우리 사회적 측면을 찾는 거. 알았지? 그러니까 실제 잘못된 건 사회 때문인 거야. 알았지? 명목은 개인 때문인 거고. 자, 그래서 얘와 관련된 건 서로 반대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까지 안 보고 2번 문제가 조금 어려울 거야. 그래서 아마 객관적 기준에 대한 표현을 한번 좀 확인하자. 알았지? 그래서 일단은 객관적 기준에 대한 게 존재한대. 존재하고 존재하고 없는 건 딱 하나지. 그러니까 B가 남인지. 그렇지? 야, 그럼 객관적인 우리 기준이 있는 것 중에 상호작용이 있는 게 A네. 그러니까 A는 뭐가 될까? 착용. 그 다음 C는 나머지 하나니까 뒤집힘이지. 그래서 반응을 중시하는 건 낙이니까 틀렸어. 부정적자 들어갈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우리 디귿에 해당되는 거 한번 보자. 우리 접촉에 중시한다. 접촉은 차교잖아. 그러니까 얘는 들어가면 안 되겠지. 차달 중시한다.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갖고 아마 이렇게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렵진 않아. 결국 요즘 문제 포인트는 내가 얘기했잖아. 객관적 기준하고 상호작용. 이거에 좀 포인트를 맞춰놔. 자, 그러면 뒤쪽에 해당되는 3번에 해당되는 것도 한번 보면 3번은 이거야. 자, 3번은 자 실제지.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불가항력성에다 표시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이게 불가항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이게 해당되는 게 이은하고 이을 들어갈 수 있는 거. 제대로 강조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4번도 역시 하나 볼게. 4번도에 해당되는 거 실제야. 그러니까 얘는 명목. 나머지 실제다. 그러니까 정답은 이은도 있으니까 3번. 자, 그 다음에 1탈 관련된 거 하나만 더 해볼게.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기능이다. 적절한 우리 해당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우리 을과 관련된 거는 우리 갈등에 해당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갑과 관련된 거는 기능론에서 아노미에 해당되는 거. 머트리 아노미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얘와 관련된 거 첫 번째 해당되는 거 보면 불평 사회 구조의 변형을 강조하는 거는 갈등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틀린 거지. 근데 안정성이 해소된다? 안정성이 해소되는 건 기능의 입장이잖아. 그래서 유기체. 그 다음에 거시적 관점. 아마 이 거시적 관점을 이렇게 바꿀 거야. 사회 구조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니까 그거까지 같이 표현으로 기억 좀 해놔. 그래서 선생님 보면 일단 이 정도까지 한번 보고 뭐 하나 더 해볼게. 자, 6번 문제에 해당되는 거 하나 더 1탈 보면 자, 요거다. 규범이 재정립되지 못했대. 뒤르케메아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차교에 해당되지. 그래서 일단은 얘 관련된 내용에 대한 거 보면 자, 1번 질문에 대한 거. 지배 집단의 억압은 갈등이야. 사회적 평가에 대한 건 낙인에 해당되겠지. 접촉을 차단하는 거. 이게 정답에 해당되겠지. 근데 니네가 이 표현을 조금 기억해놔. 자,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보는 거는 낙인에 해당된다. 이거. 이게 객관적 기준이 없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어쩔 때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 아니면 상황에 따라 상대적이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어. 알았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차교이론이나 아니 머티나노미는 명백하게 딱 정해져 있어. 기준이 일탈이다 아니다. 근데 우리 낙인 같은 경우는 그 해당되는 내용이 그렇게 정해져 있진 않다. 자, 그러면 얘와 관련된 거 기출 분석에 대한 거 몇 가지만 선생님이 하고 넘어갈 거야.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 선생님이 주면 지금 자, 다 하진 않을 거야. 9번부터 15번까지 한번 해보자. 자, 우리 6강의 9번부터 15번. 왜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앞부분에 해당되는 건 실제 명목인데 실제 명목은 한 4개만 연습해도 될 것 같아. 내가 봐도. 알았지?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함께하는 기출 분석 우리 6강 피면 돼. 알았지? 자, 여기 9번부터 15번. 얘들아 9번부터 15번까지 딱 하는데 14번 문제 풀 때만 좀 조심해. 14번.
다른 애들은 이어서 가. 자, 같이 한번 해볼까? 자, 일단은 첫 번째 해당되는 거 9번을 보잖아? 그러면 실제 명목, 그 다음에 총합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 나왔어. 그래서 나, 가가 나야. 자, 그 다음에 10번에 해당되는 건 실제야. 그래서 실실 명령. 됐지? 자, 그 다음에 나머지 11번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실제지. 그렇지? 개인들로 하여금 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행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사회를 강조하는 측면이야. 그래서 명실, 실명실. 알았지? 자, 실제 명목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 근데 내가 보니까 실제 명목은 조금만 공부해도 되거든. 근데 1탈은 애들이 좀 많이 틀려. 그러니까 1탈에다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얘들아, 요거 한번 확인해.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렸대. 그러니까 차별지. 방법을 찾지 못했대. 어떤 애 하더니 스스로 1탈자로 인식하고 낙인이다.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낙인은 어떠냐면 되게 신중하게 이어져야 된다. 알았지?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도 낙인을 잘못 찍잖아? 그러면 학생이 한순간에 안 좋은 길로 빠져. 내가 하나만 얘기 들어줄까? 만약 여기 앞에 있는 학생이 있어. 50점 맞는 애야. 야, 근데 그 학생이 정말 열심히 해서 100점 맞았어. 야, 50점 맞는 학생이 열심히 하면 100점도 맞을 수 있다. 근데 때마침 옆자리에 전교 1등이 앉아있었어. 근데 학교 선생님이 너 이 새끼 왜 컨닝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그 학생은 그 다음부터 공부 안 해.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어떤 낙인이라고 하는 건 되게 신중해야 돼. 알았지? 왜냐면 그 사람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거다. 알았지? 근데 일반적인 사람의 뇌는 그렇게 돼 있어. 한 번 보고 그렇게 낙인을 찍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가정을 보여야 돼. 알았지?
선생님도 수업하다 보면 내가 낙인 찍는다 그랬잖아. 예전에 한번 어떤 자퇴생 수업하러 왔는데 반바지 입었는데 문신 있어갖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 막 귀 뚫고 오지. 그 다음에 에르메스 가방 메고 오지. 엄마 에르메스 목걸이 차고 오지. 그래서 내가 이 새끼 뭐지? 날라리 아니야? 대치동에서? 나중에 봤더니 외모만 그러고 정말 착해. 내가 그거 보면서 나도 모르게 이런 판단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야 항상. 알았지? 자, 그러니까 13번. 자, 차규, 낙인, 아노미아. 그래서 삐삐, CA. 됐지? 자, 그 다음 14번을 내가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얘기했는데 얘들아 이거 한번 봐봐. 자, 일단은 첫 번째에 해당되는 거 보자. 갑. 갑은 머튼의 아노미인 적은 없었대. 그럼 낙인 아니면 차규 중에 하나겠지. 그치? 야, 그 다음에 을과 관련된 거 봐. 을. 자, 을은 어떠냐면 이거야. 자, 어울린 적이 한 번도 없었대. 그러니까 얘는 차규로는 아니야. 야, 그럼 머튼의 아노미 아니면 낙인이지. 그치? 니네가 확인해. 공통적인 거 뭐니? 얘지. 그러니까 해당되는 관념에 대한 거 얘기하면 B는 낙인에 해당된다. 자, 그래서 A는 차규, C는 머튼의 아노미. 그 다음에 C, AA, B 이런 식으로 돼. 자, 그럼 내가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더 하고 테스트 볼 거야. 자, 그래서 일단은 15번에 해당되는 거 오면 빈곤층이 도박에 빠진 이유 얘기했지. 근데 얘기했잖아. 도박 얘기 나오면 머튼의 야, 근데 도박 얘기 나왔다고 무조건 머튼의 아노미 하면 안 된다. 작년 문제 얘기 나왔어. 친구한테 불법 온라인 도박을 배워. 이런 표현이 나왔어. 그건 차규잖아. 알았지? 근데 목표랑 수단 간의 계획이고 머튼의 아노미. 그 다음에 차교, 낙인. 야, 얼마나 학생들이 도박을 많이 하면 도박 예문이 20개까지 나오겠니? 그치?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만에 하나 멈추고 싶으면 그냥 끊으면 돼. 알았지? 그러니까 왜냐면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야. 알았지? 내가 물어보면 애들이 거의 50%는 할걸? 내가 하나 물어볼까? 물어보면 혹시 니네 학교 한 반 정도 되는 거 아니? 아, 그래? 그래도 있지? 보긴 했어요. 아, 그럼 네가 안 하는 거야. 알았지? 우리 태준아 반 정도 되는 거 아니? 근데 이제 선생님 보면 이게 남녀공학 애들은 비율이 좀 적어. 남녀공학 애들은. 왜냐면 이제 남녀공학 애들 같은 여학생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좀 그런 비율이 적거든. 근데 남고를 얘기를 들으면 진짜 60%. 내가 깜짝 놀랐어. 진짜 60%. 그래갖고 애들이 거기에서 그 정도까지 하는 거 보고 내가 와, 진짜 놀랐어. 그러니까 어쨌든 자, 예문으로 그렇게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나, 다가, 그 다음에 다나. 그래갖고 니네가 일단은 마더텅이나 이런 걸로 연습을 할 때 포인트를 이렇게 정해. 실제랑 명목에 대한 건 좀 쉽잖아. 수능 문제 100% 나오잖아. 그러니까 아마 그 문제를 한 10개 정도 풀 정도가 되면 1탈은 한 30배, 한 3배 정도 더 풀어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1탈이 조금 어렵게 나와. 근데 1탈도 어렵게 나오지 않는 게 10문제, 15문제 정도 풀잖아? 그럼 표현이 똑같아. 그러니까 처음에 그 10문제 풀 동안은 틀린다. 근데 그 다음 10문제 풀 때는 조금 나아질 거야. 그래갖고 만약에 1탈 행동 문제를 많이 틀린다 그러면 옆에다가 이론 선생님 적어놓은 거 있잖아. 그거 보면서 계속 확인해. 그렇지? 그럼 어느 순간에 20문제 정도 풀릴 때쯤에 다 맞출 거야.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해갖고 6강은 일단 2문제가 나온다. 실제 명목하고 1탈. 그 중에 1탈에 초점을 맞춰놔야 돼. 야, 그러면 선생님 여기 3주차 과제 준 거 제일 뒷장 내가 1단원 테스트를 넣었거든. 그래갖고 선생님 1단원 테스트를 보고 마무리 지어줄 거야. 그렇지? 그래갖고 제일 뒷장에 하나, 2장. 여기 보면 내가 넣었어. 알았지? 10문제 넣었다. 알았지? 자, 여기. 그래갖고 선생님이 한 15분 동안 테스트 보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한번 지을게. 알았지? 그래갖고 일단은 여기 테스트 시작을 하면 돼. 갔다 와.